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원 경매 매수대리인 김효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은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근처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의창구에서는 창원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가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남해 제1고속지선 도로와도 정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창원역도 근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경매 물건을 소개하려고 할 때 남해고속도로하고 너무 가깝게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정말 시끄럽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실제로는 조용한 주택가 같은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근처에 창원 한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원 초등학교도 있고요. 의창 스포츠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 현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건물이고요. 지하 1층 주차장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게 또 뭐였냐면 평지에 지어진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경사도가 있는 곳에 지어진 주택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 지어진 준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아직은 건물 외관이나 내관적인 부분이 나쁘지가 않아서 충분히 소개를 시켜드려도 괜찮은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건물 남쪽으로는 8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고요. 서측으로는 건물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2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한 82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 연면적이 약 156평 정도가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같은 부분은 조금 주차장 부분으로 일부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계단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으로만 이루어진 현황이었고요. 옥상도 있었는데 칼라강판 방수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토지 같은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세 필지가 1단지로 묶여있는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37번지, 37-1번지, 37-2번지 이렇게 세 필지가 1단지로 묶여져 있는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 건물을 지금 소개시켜 드릴 때 조금 걸렸던 부분이 입찰기일이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고요. 아직까지 1회밖에 유찰이 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보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다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현재 대부법인이 근저당권을 매입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저희 경매 물건의 부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경사 슬래브 지붕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는 차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토지 남측으로는 폭 약 8m, 서측으로는 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경사 시대 내 자체 집안 평탄하게 조성된 세 필지 1단의 사다리형 골 토지에 지어진 주택으로서 2019년도에 지어진 주택이다 보니까 건물 외관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1층 주차장에는 차 세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 뒤쪽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다가갔고요. 1층 문을 열었을 때 한 가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물 2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요. 2층에는 두 호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도 두 호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발견을 했고요. 올라갔더니 방수 지붕이 넓게
쉽게 펼쳐진 채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구조의 모양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외관을 한번 둘러보면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보이는 상황이고요. 건물의 1층에는 한 가구, 2층에는 두 가구, 3층에 두 가구, 총 5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확인이 되었고요. 건물 내부 역시 아직까지는 관리가 제법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크게 하자가 있는 부분은 발견이 되지가 않았고요. 다시 1층 문 밖으로 나아가서 건물 전체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완경사지에 지어진 주택이다 보니까 경사진 부분도 조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상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평면도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면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약 10평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차를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 화면은 1층 평면도인데요. 총 면적 같은 경우는 약 49평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차를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방이 3개가 있는 3룸의 구조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화면은 2층 평면도인데요. 2층 같은 경우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면 현관이 2곳이 보이고요. 총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룸의 구조를 갖춘 형태입니다. 각각 투룸의 구조를 갖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은 약 49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층 같은 경우도 2층과 동일합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면 현관이 2곳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며 각각 투룸의 구조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도 2층과 동일하게 약 49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상도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차양 및 비가리개 옥외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직접 내부 현황을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입찰 시 내부 구조 및 이용 상태, 건물 경과 연수에 따른 하자 여부 등은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시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매 물건의 위치이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가 82평이고요. 연면적 156평, 2019년식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공시지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한 240만 원 정도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지어진 준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토지 가격만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금액까지 같이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AI로 가격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와 봤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AI로 추정된 가격이 평당 한 319만 원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 AI로 추정된 가격이 평당 한 652만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중개 매물로 올라와 있는 시세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같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뒤쪽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토지 시세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야 다를 거고요. 평당 318만 원 대지입니다. 평당 318만 원의 토지 시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현재 감정가가 11억 정도가 되고요. 현재 80%로 유찰된 가격이 8억 8천만 원 정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를 했을 때 토지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당 486만 원이었던 가격이 최저가 80%로 떨어져서 평당 389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리치고에서도 보셨듯이 평당 토지 같은 경우 319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고요. 현재 지금 80% 유찰된 가격이 평당 389만 원이고 네이버에서도 평당 318만 원 정도라고 했으니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비싸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리치고에서도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652만 원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평당 456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예상
예상된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80%로 유찰된 가격을 평당 계산을 해보면 365만 원 정도면 건물은 더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조금 분리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있고요. 한 군데 다른데 사이트에서 제가 토지도 한 번 더 가격을 알아봤는데 토지 같은 경우 평당 한 383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은 조금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1층 같은 경우도 임대를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실거주를 한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2층과 3층 투룸 2개씩 전부 다 임대를 내놓는다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최근래에 임대 시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천에 월 45만 원씩 제가 지금 계산을 잡아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월 수익이 180만 원이 될 거고 연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2,16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최저가를 기준으로 다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2.54%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많이 낮아요. 다가구 주택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어떤 수익률이 나오냐라고 알아봤더니 3.22%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이 수익률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어떻게 나왔냐 다시 보니까 4.08%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1층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다고 하면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비싸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 80%로 유찰된 가격이 적어도 시세에 조금 근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세만 보고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합리적인 투자가 되는 상황이고 확실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저는 입찰을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한 번 더 유찰이 되는 상황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확실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정을 하시기보다 전문가랑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확실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5089번이고요. 소재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동 37 주건축물 제1동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이고요. 토지 면적은 약 82평이며 건물 면적은 156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가 11억부터 시작을 하여 현재 감정가 대비 80%인 8억 8,90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기일은 오는 24년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 토지 필지는 총 3필지이나 1단지로 묶여 있으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의 감정가가 3억 9,9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건물의 현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경사 슬래브 지붕으로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모두 약 156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승인일은 2019년으로 건물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준신축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의 감정가가 7억 1천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낙찰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항으로서 건물 등기부 현황만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9년도에 설정된 근저당입니다. 해당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로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차인 현황입니다. 본주택에는 4명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302호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날짜인 2019년 8월 28일보다 며칠 앞서서 선순위로 전입을 하였기에 원칙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설정 일자인 2019년 8월보다 후순위로 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인도 명령 대상자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대부범인이 NPL로 근저당권을 매수한 물건인데요.
아직까지는 일반 경매물건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입찰을 준비하셔도 괜찮을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최저가로 입찰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시세대로 지금 매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수익률도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입찰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안전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도 했고요. 현재 최우선 변제 대상에도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금액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해결이 다 가능한 상황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매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운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대리 입찰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시 만나요.